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체로키 L 시승 행사를 위해 서울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시승 차량을 몰고 행사지인 빌라드 파넬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5세대 그랜드 체로키 L을 타고 목적지인 빌라드 파넬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맥킨토시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랜드 체로키 전작인 그 그랜드 외고니어에는 MX1375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실링에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MX950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MX950은 이제 19채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이티브한 19채널은 아니고요. 프론트 레프트, 센터, 그리고 프론트 라이트, 그리고 뒷좌석에 2개의 메인 스피커하고 뒤쪽에 서라운드 채널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통합된 그런 동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채널씩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7개의 스피커가 지금 동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져도 14채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1열도어하고 2열도어마다 우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4채널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커다란 서브우퍼가 1개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9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랜드 외고니어 같은 경우에는 천장 쪽에 실링 스피커가 4개가 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3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스피커 유닛, 그리고 DSP, 그리고 D클래스 멀티채널 파워앰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스피커 유닛 같은 경우는 생산될 때부터 그 특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유닛의 특성이나 성능 같은 거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D클래스 멀티채널 앰프겠죠. 그 자동차라는 특성상 적은 용량으로 많은 스피커를 울려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항상 D클래스 앰프가 자동차에는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DS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2채널 환경에서도 스피커를 제작할 때는 유닛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우퍼의 위치에 따른 그 타임 딜레이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구조의 특성상 그 타임 딜레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닛들을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닛 사이의 타임 딜레이를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2채널이 아닌 여러 채널의 스피커가 자동차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유닛 사이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DB 같은 거를 다 조정을 하는 역할을 DSP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피커 유닛이나 파워앰프 같은 펀더멘털한 부분과는 달리 카오디오의 성능을 결정짓는 그 기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자동차들에도 이제 카오디오가 많이 적용되곤 했는데 이런 DSP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었는데요. 요새는 이런 오디오 메이커들이 전장 사업에도 함께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머시브 사운드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DSP들이 카오디오에 탑재되어서 많은 차종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이즈 캔슬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에서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도로의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음악을 듣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노이즈 캔슬러가 있다면 차 안에서 더 쾌적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파워는 맥킨토시의 MC1.25kW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파워앰프 지금 2덩어리로 구동이 되어 있고, 프리앰프는 C1100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FM 튜너, 그 다음 CD 플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킨토시의
준 플래그십 모델인 XRT 1.1K가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위터 유닛이랑 미드레인지 유닛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유닛 베어를 라인 어레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 시작되었던 맥킨토시의 그 퍼블릭 어드레스, 그러니까 큰 공연장에서 사용을 하는 스피커를 완벽하게 오마주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DNA가 잘 녹아있는 모델이고요. 저희 하이파이 클럽 청담 매장에 오시면 이 XRT 1.1K를 비롯한 모든 맥킨토시 풀 시스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맥킨토시 카우디오가 들어가 있는 그랜드 체로키 5세대 롱바디 버전이고요. 저희가 시승하는 트림은 오버랜드 트림입니다. 자, 이제 그랜드 체로키 5세대 L 버전을 지금 탑승을 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전면에는 아주 시원한 10.5인치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이것도 10.1인치 정도 된 사이즈라서 굉장히 시원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제 공조 시스템 컨트롤하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터 패시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고 이쪽을 통해서 휴대폰 무선 충전도 지금 가능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이렇게 노브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서 기어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맨패너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주행 모드 버튼이고요. 역시 지프에서만 SUV답게 락, 샌드 머드, 스노우, 오토, 스포트 같은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버튼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인데요. 위아래로 바꿔서 이제 에어 서스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가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지형이든지 무리 없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랜드 체로키의 핵심이죠.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셔서 맥킨토시 눌러주시면 맥킨토시의 그린 라이트와 상징적인 블루 파워 미터가 내장이 된 오디오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랜드 체로키 L 안에 있는 맥킨토시 오디오로 음악 한 곡 감상하면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랜드 체로키 맥킨토시 스피커의 그 배치를 보면은 프론트 레프트랑 프론트 라이트 스피커가 90도 각도로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위치해 있고요. 센터 채널 스피커는 아마 대시보드 안에 가려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유닛이 유리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리의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재생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한 특성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역의 그런 양감 같은 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스토리밴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토널 밸런스를 맞추면 차 안에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하이파이 클럽에서 다루는 거는 하이엔드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맥킨토시 브랜드를 달고 나온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5세대 그랜드 체로키 L 오버랜드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자전거로 치면은 풀 서스펜션 다운힐 바이크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정말 이 차를 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